오늘은 제3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은요, 제2유형에 따라, 제2작업 유형에 따라서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고요.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유형의 제2작업 유형이에요.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나오시면요.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80점, 각각 8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렬 및 부분합은요. 데이터 정렬하고 부분합을 구하는 중첩 부분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2작업 유형에 필터 및 서식이라는 게 나오면요. 제3작업에는 피벗 테이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편집하는 것까지 해서 80점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작업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정렬 및 부분합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피벗 테이블이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요. 정렬 및 부분합. 정렬 및 부분합은요. 어떤 정렬된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요약하는 기능을 우리는 부분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부분합을 하려면 구하려는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룹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느 부분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화해서 부분합을 했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합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보시면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어떤 것을 정렬을 해야 되냐 먼저 보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냐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우리 정렬을 먼저 한 다음에 부분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제 파일 보시고요. 이제 오늘 진행할 예정은 여기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문제부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표. 그럼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는 5월 14일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3월 제3작업 2022년 5월 14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14일 문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오면요. 이제 해당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3작업 정렬 및 분합 문제가 나와 있고요. 제1작업에 B사부터 H14셀을 복사해서 제3작업에 B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제2작업에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맞아요. 제2작업에서 했던 작업을 제3작업의 정렬 및 부분합에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요 작업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그럼 제1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제1작업 클릭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요거 블럭 잡습니다. 이렇게 B사에서 H12까지 이렇게 잡고 키보드에 뭐를 누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누릅니다.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우리 제3작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에 시트에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제3작업 시트에 B2셀 클릭하시면 됩니다. B2셀 클릭. 그래서 잊지 마세요. 어디요? 제3작업 시트로 가신 다음에 2번 B2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V 하시면 되겠대요. 컨트롤 V. 나타납니다.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오른쪽 단축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하셔서 열너비까지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고 우리가 부분합을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여기 출력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요. 먼저 여기 보시면 1번 부분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통계 분석 맞죠? 자격증,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평균과 개수를 맞죠? 평균과 개수를 그 데이터 요 분류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항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분류가 이게 뭔가요?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정렬을 보겠습니다. 정렬을 봤더니 분류가 통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니까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정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요? 분류 부분을 클릭하세요. 분류. 여기 분류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류를 클릭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탭에 여기 정렬 내림차순 클릭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여기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할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클릭. 그러면 정렬이 이루어졌네요. 화면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원하는 대로 통계 분석, 자격증,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정렬했으니까 강좌명의 개수와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아까 분류 클릭하는 핸대로 그냥 가만 놔두시고요. 이제 데이터 탭의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 데이터 탭 맨 오른쪽에 윤곽선 그룹이라는 곳으로 가보시면요. 부분합이 보입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부분합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알아서 뒤에 범위가 잡히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먼저 그룹화할 항목이 뭐가 될까요? 우리 아까 분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분류.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강좌명의 개수부터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합계가 아니고 개수, 그 다음에 수강료 단위원은 체크를 없애고 뭐를 누르면 될까요? 강좌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강좌명을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룹화할 항목은 분류. 우리 아까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통계, 자격증,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첫 번째는 강좌명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 그 다음에 강좌명의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면 첫 번째 부분합이 실행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중첩 부분합을 하러 가기 위해서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뭐죠? 평균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강좌명은 체크를 없애시고 신청 인원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도 없애주셔야 됩니다. 여기요. 평균 뭐라고요? 신청 인원의 평균 그리고 중첩 부분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값으로 대체의 체크 표시는 없애주시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없애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를까요? 확인 눌렀더니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되셨는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꼭 정답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지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거 하셔야겠죠. 이제 2번 윤곽 지우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윤곽이라고 하거든요. 요 부분을 윤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윤곽을 지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들어가시면 여기 윤곽 지우기가 나타나 있네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탭,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하시면 윤곽이 사라집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연럽이라든지 이런 건 조절할 거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는 5월 14일 B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B형 1작업부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작업에서 B4부터 H12 맞죠? 컨트롤 C 하시고 제3작업 클릭하셔서 B2셀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3작업 우리 제3작업 클릭하시고 지금 우리 제3작업 하고 있잖아요. 제3작업 클릭하시고 무슨 셀요? B2셀 클릭하시면 됩니다. B2셀 클릭. 그러면 클릭하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하시고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까지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요. 어떻게 보시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도대체 어느 부분을 그룹해야 될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평균 개수가 학교명 월계초등학교, 수문초등학교, 산울초등학교 이렇게 여기 학교명을 학교명을 이렇게 정렬해서 그룹화를 했네요.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은 학교명이고 우리가 학교명으로 월계초등학교부터 산울초등학교까지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명 클릭하시고 정렬부터 합니다.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여기 내림차순요.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뭐 거의 내림차순 정렬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월계초등학교부터 산울초등학교까지 정렬이 되네요.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부분합 이제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 대출자의 개수, 두 번째 부분합은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부분합 들어갈까요? 데이터 탭의 맨 오른쪽에 부분합, 맨 오른쪽에 있어요. 데이터 탭의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합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해봅니다.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은 뭘까요? 당연히 아까 학교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학교명. 그 다음에 대출자의 개수라고 되어 있네요. 대출자의 개수. 그러면 먼저 사용할 함수는 개수. 그 다음에 대출자 체크 표시하시고 아래쪽에 도서 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네요. 체크 없애시고. 그 다음 먼저 미리 얘를 없애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나는 학교명으로 그룹화했습니다. 학교명. 그 다음 먼저 뭐죠? 대출자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는 개수, 대출자 이거 해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여기서 먼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없애주셔도 됩니다. 체크 없애주시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합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은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입니다. 두 번째 부분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 탭에 부분합,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두 번째 부분합 해줍니다. 두 번째 부분합은 뭐래요?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이래요. 그럼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 다음에 요거 대출자는 체크 없애시고 누적 대출 건수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보시면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뭐 없앴나 본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중첩 부분합이죠. 두 번째 중첩 부분합인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학교명을 그룹화하시고 평균 누적 대출 건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는 아예 없앴잖아요. 체크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맞죠? 평균 두 번째 중첩 부분합 보시고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에서 요거 없어졌으니까 맞죠? 요거 없앤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번째 중첩 부분합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러고 나서 꼭 밑에 있는 출력 형태랑 맞는지 아니면 문제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랑
숫자 부분, 특히 숫자 부분이에요. 숫자 부분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윤곽기호 지우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잊어먹지 마세요. 윤곽 지우기, 윤곽은 뭔가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윤곽이에요. 여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지우냐면요.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여기 데이터 탭에 데이터 탭. 데이터 탭 보시면 여기 그룹 해제라는 곳 부분합 옆에 바로 그룹 해제 보시면 윤곽 지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워볼게요. 데이터 탭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그러면 윤곽이 없어졌네요. 그렇게 하시고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 연럽이 맞죠? 여기 학교명 연럽이가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도 여기 연럽이를 좀 넓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연럽이 E와 F 사이에 여기 조절점 여기 구분선이죠. 이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넓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뭐 여기 테두리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실제로 테두리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문제 80점이 걸린 문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잘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5월 14일 B형 문제도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5월 14일 C형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C형 문제. 그러면 똑같이 이제 정렬 및 부분합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드래그하셔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3작업, 제3작업. 여기 보시면 제3작업, 제3작업 시트. 제3작업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3작업 시트에 뭐요? B2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B2셀 클릭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B2셀 클릭할까요? B2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오른쪽 단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럽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럽이까지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보고 어디 부분을 그룹화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화면 확대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개수 여기 어디를 정렬했죠? 은평, 송파, 구로 이렇게 그룹화했네요. 그러면 지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점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됩니다. 내림차순 정렬.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실행하러 갈까요? 부분합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합은 강자 명의 개수, 중첩 부분합, 수강 인원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들어가셔서 첫 번째 우리 아까 정렬을 뭘로 정렬을 했죠? 지점을 기준으로 정렬했죠? 그러면 지점 누르시면 됩니다. 지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지점하시면 되고 보시면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은평, 송파, 구로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지점. 그리고 강자명의 개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요? 개수, 그 다음에 어디요? 강자명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또 체크 없앨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룹화 항목은 지점. 맞죠? 그 다음에 항목은 개수, 강자명의 개수. 왜 그러죠? 여기 강자명의 개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분합을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아예 체크를 없앨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은 끝났네요. 그럼 두 번째 부분합 하러 가겠습니다. 데이터 탭의 부분합, 맨 오른쪽에 부분합 있습니다. 데이터 탭의 부분합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가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보시면 수강 인원의 평균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평균 개수가 아니고 평균 그 다음에 강자명은 체크 없애고 수강 인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안 바뀌죠. 그대로 있고
평균 뭐예요? 수강 인원의 평균. 우리 문제지에 보면 수강 인원의 평균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강 인원의 평균으로 하세요. 라고 여기 되어 있죠. 두 번째 중첩 부분. 그리고 아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는 아까 벌써 체크를 없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윤곽기호 지우세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윤곽기호 지워야 되니까 이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맞죠?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윤곽 지우기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 지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하시고 나머지는 형태대로 하래요. 그래서 맞는지 한번 꼭 어떻게 해요? 맞는지 밑에 하고 숫자 부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출력 형태, 문제지를 보시고 출력 형태가 맞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열이 좁은 건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열도 바꾸시고 맞는 게 없는지 틀린 게 없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선 이렇게 안 나온 거는 여러분들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은요. 뭐 다르게 나올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요. 가끔 이제 보시면 여기 개수라는 거는 나오는데 평균은 역시 예전에 여기 최대값으로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쓰는지를 여기 문제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개수하고 평균을 쓰는지 아니면 개수하고 최대값을 쓰는지를 잘 보시면 아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